네, 안녕하세요. 통합내센터 성남판교의 이서아라고 합니다. 또 저 입학사정관이자 부모 마인드셋 연구소 송미정 박사님을 모시고 교육 정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요. 특히 9월로 다가온 복잡한 대입 수시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수시 원서 접수 디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랬더라고요. 수시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세 가지인데 원서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제 놓치면 후회하는 세 가지. 인문 논술은 논제 파악하고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에서 인문 논술이 조금 이제 가미되거나 아니면은 통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수리 논술은 수학이 일단 진도가 다 나간 상태에서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짧고 임팩트 있게. 경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익숙해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 끝남과 동시에 완전히 몰입해야 됩니다. 인문 논술은 고2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준비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그 사탐 과목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익숙해져. 인문 논술 수료하는 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에 대학별 기출을 풀어봤을 겁니다. 다만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있는 몇 개 학교를 지원한 학생인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홍대나 연대 같은 경우가 미리 시험을 먼저 보거든요. 연대 논술은 9월 23일 바로 있습니다. 네.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또는 논술 자신 있으면 이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지원해 볼 만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부담이 있지만 좀 기회를 소중하게 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둘째, 수능 최저 기준 절대 지키자. 강조를 해도 모자람 없는 부분인데요. 내가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점수를 예상하고 써야 하는 거죠. 소중한 카드를 낭비하는 경우가 나중에 생기는데 뭐 5강 탈했다, 6강 탈했다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의대의 그 수리 논술 두려워하지 마라. 논술 전형 자체가 각 전공마다 소수를 뽑아요. 뭐 3명, 5명. 거의 로또 아니냐는 이제 자꾸자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의대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전형입니다. 그래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어차피 치열한 입시니까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의예과는 전국에 학교도 많지도 않고 선택지도 많지 않은데 만약 평소에 그래도 이제 되어 있다, 자신 있다는 학생들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이제 쓰는 이유는 정시보다 상향 지원을 꿈꿀 수 있다는 점이겠죠. 정말 욕심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유혹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상위권 그 학교 지원자는 수시 납치를 미리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6장의 수시 카드 중에 2-3개만 쓰고 또 버리는 거죠. 또 다른 기회에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좀 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네네, 그쵸. 왜냐면 제가 이런 수리 논술은 이제 증명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뇌파뿐 아니라 수학에도 전문가시잖아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한정된 시간이라 그런 건데,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뭐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문제풀이 할 때 정말 충분한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네. 그보다도 이제 앞서서는 정말 수학에 대한 문제 자체에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긴 하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수학에 할애를 해야 되는 만큼 시간을 정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에 조금 시간을 잡거든요. 100분이면 10% 정도 시간, 지금 2분 정도에서 30분 정도의 문제를 1차 풀이를 다 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써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분 정도를 그 킬러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에 쏟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검토를 하고 그런 연습을 계속 실전처럼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집중력이랑 정확성을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합내센터에서 하는 뉴로 하모니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건 이제 최소한 6개월이나 이제 좀 전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수험생들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좀 이렇게 집중력을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공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부에는 전제협과 손해를 굉장히 크거든요. 전제협은 알겠는데 손해는 운동하는 부분에서 쓰는 뒤에 있는 뇌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학자 데니얼 애니먼이 그의 연구에서 손해가 활성될수록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공부할 때는 그냥 손해가 자연스럽게 활성이 되는데 전제협이 가부하가씩 돼버리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풀어져 버리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 전문가들이 휴식을 해라,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소뇌를 활성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네, 걷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네. 스트레칭이라도 손을 좀 활성시키는데 도움이 네. 이제 집중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의 한 가지는 네. 손을 좀 자극해서 뇌를 좀 깨워주세요. 손을요? 네네. 좀 눌러보세요. 이렇게 네, 꾹꾹 눌러보시고 네. 이러면 내 영역에 손에 해당하는 신경세포가 네. 30% 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뇌 활성도가 좀 높아지고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멘탈의 문제인데 주변의 소음을 좀 우리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시험들 확 넘겨버리거나 네. 쓸 때 소리 나게 쓰거나 이런 친구들이 꼭 시험장에 가면 있어요. 네, 그쵸. 그거를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에 네, 예민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새소리다, 바람소리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리다라고 한번 인지를 해주면 좀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희 신경이 쓰이겠다라고 하면 네. 귀마개. 귀마개. 그거를 하나 네. 준비를 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 어떤 적당한 그림 개념을 네네. 좀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네. 하지만 너무 절박하게 예. 불안에 떨면 전두엽 그런 변형계가 딱 활동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마비를 시키거든요. 그냥 나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내 여기 있는 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할 때까지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집중을 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은 방법 알려주셨네요. 이제 직접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그 논술 전형을 이제 지원하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하고, 그리고 문제 빠르게 푸는 것과 집중력 높이는 방법을 네. 이서아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유용한 것들을 네. 이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